나는 김만식. 70하고도 5해를 살아온 노인네다. 내 인생에 특별할 것 하나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나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그녀가 떠난 후 내 삶은 더욱 단순해졌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면 습관처럼 등산복을 챙겨 입고 집 근처 K산으로 향했다.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들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산길을 오르는 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자 어쩌면 유일한 낙이었다. 정상에 오르면 땀으로 흥건한 몸으로도 시원한 바람을 한참 맞았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심의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매번 조금씩 달랐다. 때로는 아내와의 추억에 잠겨 아련해졌다가도 때로는 홀로 남은 쓸쓸함에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하산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언제나 오를 때보다 가벼웠다. 발걸음이 가벼운 만큼 마음도 조금은 홀가분해지는 기분이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길가에 무언가 눈에 띄었다. 은행잎이 수북하게 쌓인 길게 툭하고 놓여있는 검은색 물체. 나는 무심코 발길을 멈추고 그것을 주워들었다. 낡고 다른 가죽 지갑이었다. 이런, 누가 흘렸나? 지갑을 손에 쥐자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안에 무언가 들어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모른 척 지나칠까? 아니면 파출소에 가져다 줄까? 하지만 이 새벽에 파출소까지 가는 것도 귀찮고 그 안에는 또 어떤 사연이 들어있을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다. 낡은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 접힌 지폐 몇 장과 함께 신분증,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신분증을 확인하자 이미숙이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신분증 속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아한 여인의 얼굴.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듯한 느낌. 하지만 어디서 본 적이 있었던가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없었다. 신분증 옆에 놓인 사진을 꺼내 들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남녀가 다정하게 서 있었다. 나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10대 후반의 풋풋한 내 모습이었다.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분명히 이미숙이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잊으려 노력했던 기억들이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내 첫사랑, 이미숙. 그녀는 내 학창시절의 전부였다. 10대 소년의 순수하고 뜨거웠던 첫사랑.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얼굴이 붉어지던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나는 미숙을 처음 만났다. 그녀는 옆 학교 여학생이었는데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눈웃음이 예쁘던 소녀, 조그마한 얼굴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이목구비가 꼭 인형 같았다. 나는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고 그 후로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내 일과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하교하며 길거리를 거닐었다. 어린 시절에 풋풋하고 설렘 가득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짧았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나는 미숙에게 청혼했다. 맹세코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다. 그녀 역시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졸업 후 나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숙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부잣집 딸이었고 나는 시골에서 상경한 가난한 학생이었다. 우리의 격차는 너무나도 컸다. 부모님은 내가 미숙의 집안에 누가 될까 걱정하셨고 그녀의 부모님 또한 나 같은 가난한 청년과의 교제를 탐탁지 않아 하셨다. 결국 우리는 세상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어졌다. 나는 그녀를 떠나보내야 했고 그 후로 그녀의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나는 다른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미숙에 대한 기억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얼굴조차 희미해졌다. 그런데 오늘 이 낡은 지갑 속 사진 한 장이 잊고 있던 모든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놓았다. 내 손에 들린 지갑은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의 강물 속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한 조각이자 잊고 지냈던 내 청춘의 한 페이지였다. 나는 멍하니 지갑을 쳐다보았다. 지갑 속에 들어있는 신분증 속 이미숙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만의 단아함과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 얼굴에서 나는 앳된 시절의 그녀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갑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내 낡고 허름한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지갑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텅 빈 집안에는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집에도 온기가 가득했는데 아내가 떠난 후 이 집은 껍데기만 남은 빈 껍질 같았다. 나 역시 그랬다. 아내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은 메마른 사막 같았다. 나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저녁 식사는 늘 라면 아니면 햇반의 김이었다. 영양가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우기에는 충분했다. 라면이 익는 동안 나는 다시 지갑을 집어들었다. 신분증 뒷면에는 이미숙의 현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주소. 내가 살고 있는 곳과는 꽤 떨어진 곳이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잊고 지냈던 첫사랑을 찾아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어쩌면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아니, 나를 기억한다 해도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혹은 이미 다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 가슴 한구석에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미묘한 설렘이 피어났지만 동시에 이 낯선 감정 앞에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늙은 주제에 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갑을 파출소에 가져다 주는 것 또한 내키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이 지갑은 내가 직접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만 같았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그녀의 흔적을, 다시 마주하게 된 인연의 끈을 내가 끊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의 단조롭고 메마른 일상에 어쩌면 작은 파문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갑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무채색 같았던 삶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색깔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내 마음속을 휘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길을 나섰다. 어제 주운 이미숙 씨의 지갑이 낡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낯선 설렘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사춘기 소년처럼. 내 심장은 시도 때도 없이 두근거렸다. 주름진 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도시의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간판의 글자 하나하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왠지 모르게 특별해 보였다. 버스는 강변을 따라 한참을 달렸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깨끗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들이 이어졌다. 신분증에 적힌 주소를 찾아 지도 앱을 켜니 목적지까지는 아직 한참을 더 가야 했다. 대체 왜 내가 이러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저 파출소에 맡기면 될 일을 굳이 직접 찾아가겠다며 이 아침부터 버스에 몸을 싣고 있는 내가 어쩐지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내심, 나는 이 알 수 없는 여정의 끝이 궁금했다.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는 내가 살던 낡은 동네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나는 신분증에 적힌 동과 호수를 찾아 천천히 걸었다. 삐걱거리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웠다. 드디어 목적한 호수 앞에 섰다. 낡은 현관문 대신 새하얀 문이 나를 맞았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하는 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다.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이내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얼굴,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여전히 단아하고 기품 있는 얼굴, 신분증 속에 그 얼굴이었다. 동시에 10대 시절 내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았던 그 얼굴이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뛰쳐나온 듯 이미숙이 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이 살짝 커지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만식 씨,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이름이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나는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다. 내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불리는 것이 얼마만인가. 그 이름은 70이 넘은 늙은 내가 아닌 풋풋한 청춘의 나를 부르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묘하게도 앳된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눈개는 잔주름이 자글거렸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미숙 역시 나를 알아본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다. 희미한 당황스러움, 그리고 아련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지갑을 보더니 이내 상황을 짐작한 듯했다. 제 지갑이 만식 씨 손에 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왠지 모를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손에 쥐고 있던 지갑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길에서 주었습니다. 신분증을 보니 이미숙 씨더군요. 혹시나 해서 찾아왔습니다. 내 목소리도 덩달아 떨렸다. 너무나 오랜만에 그녀와 마주한 탓이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과거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나를 덮쳤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어색함과 동시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과거를 더듬는 듯했다. 들어오세요. 만식 씨, 미숙이 조용히 문을 더 활짝 열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이끌리듯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깔끔하고 정갈한 실내가 나를 맞았다. 집안 곳곳에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왔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좋아했을 만한 분위기였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다.
미숙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듯 했다. 나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었다. 잠시 후 미숙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차를 앞에 두고 우리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단 몇 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서로에게 잊힌 존재였다. 나는 그녀가 살아온 세월에 대해, 그녀가 겪었을 아픔과 행복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녀 또한 마찬가지일 터였다.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몸은 괜찮으신지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미숙은 작게 미소 지었다. 네, 덕분에 만식 씨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녀의 미소는 예전과 다름없었다. 그 미소를 보니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련한 그리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결혼을 했고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자녀는 없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독이 숨겨져 있을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파편적으로 이어졌다. 남편과의 만남, 결혼 생활, 그리고 남편의 죽음까지 그녀의 삶은 나만큼이나 평범했고 또 나만큼이나 외로웠던 것 같았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아내와의 만남, 결혼, 그리고 아내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사람과의 이별.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내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단조로워졌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우리의 대화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지난 수십 년의 간극을 조금씩 메워나갔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풋풋한 첫사랑의 기억은 이미 퇴색했지만 그 자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긴 깊은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화는 길어졌다. 우리는 잊고 지냈던 서로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되짚어갔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70이 넘은 나이에 잊고 지냈던 첫사랑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상황 자체가 내게는 비현실적이었다. 나의 메마른 감정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감정의 씨앗이 움트는 듯했다. 어쩌면 이것은 단지 지갑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운명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나의 얼어붙었던 시간 속에 그녀가 다시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미숙의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잔영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다.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과는 달리 햇살은 이미 기세가 한풀 꺾여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저 낯선 사람의 지갑을 돌려주러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잊고 지냈던 첫사랑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다. 70이 넘은 늙은 내가 젊은 시절 풋풋했던 첫사랑을 다시 만나 감정의 동요를 느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죄책감.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동시에 잊고 지냈던 감정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 듯한 미묘한 설렘과 기대감.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나이에 겪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낯설고 어색했다. 젊은 시절이라면 주저없이 불꽃처럼 타올랐을 감정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고 때로는 서툴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밤낮으로 나는 미숙과의 만남을 곱씹었다. 그녀의 잔잔한 미소,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 속에 스며있던 아련한 슬픔.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다. 그저 피상적인 안부와 지난 세월의 큰 줄기만을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나는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 역시 나만큼이나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나는 용기를 내어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전화기 버튼 위에서 한참을 맴돌았다. 젊은 시절에는 망설임 없이 걸었을 전화인데 늙은 나는 왜 이리도 망설이는가? 만식 씨 전화해요. 라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미숙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 잔 더 하실까요?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듬거렸고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네, 좋아요. 만식 씨가 편한 시간으로 맞춰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한적한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왔고 낙엽이 발치에 뒹굴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의 풋풋했던 만남, 버스를 함께 타고 등하교하던 추억, 그리고 벚꽃 흩날리던 언덕에서 했던 맹세까지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때로는 아련한 눈빛으로 먼 산을 바라보기도 했다. 만식 씨는 그때 정말 제가 좋았나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질문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었다. 그럼요. 미숙 씨, 내 첫사랑이었고 내 전부였습니다. 내 진심 어린 말에 미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만식 씨가 떠난 후에도 한참을 만식 씨를 잊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지 원망하기도 했고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내가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사실을 몰랐던 걸까? 나는 그녀에게 그때의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서울 아가씨와의 결혼을 결사반대했고 나 역시 그녀의 집안에 누를 끼칠까봐 차마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차마 그녀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도 그녀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해와 함께 깊은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랬군요. 저는 만식 씨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남자들을 믿을 수가 없었죠. 미숙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그녀가 겪었을 아픔과 오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미숙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비겁하게도 사실을 숨기고 그녀를 떠났던 과거의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미숙은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주름졌지만 따뜻했다. 괜찮아요. 만식 씨, 이제 알게 되었으니 된 거죠. 그때는 우리 모두 너무 어렸으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오해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느꼈다. 과거의 짐이 벗겨져 나가는 듯 홀가분했다.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과거의 매듭이 풀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늦게라도 풀리니 다행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쉬움과 함께
이제라도 다시 만나게 된 인연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만났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어갔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과거의 빈 공간을 채워나갔다. 나는 미숙에게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숙 또한 남편과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외로움을 이해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낯선 설렘은 이제 편안함과 익숙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공원 호숫가를 걷고 있었다. 미숙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만식 씨, 저기 보이세요? 저기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졸업 후 처음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헤어지기 전 우리는 미래를 기약하며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 약속은 잊힌 채로 수십 년이 흘렀다. 제가 그때 그 약속을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숙은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요. 만식 씨, 저도 한동안 잊고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문득 생각날 때가 있었어요. 만약 그때 만식 씨가 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체념과 같은 평화로움이 느껴졌다. 나는 미숙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내 손에 착 감기는 듯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은 채 느티나무를 바라보았다. 늦게나마 이루어진 약속이었다. 비록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이미 늙고 주름진 모습이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풋풋했던 그때의 감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온 새로운 시작. 어쩌면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나의 낡은 일상에 새로운 감정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미숙과의 만남은 이제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진 요일에 만났다. 때로는 공원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오래된 골목길을 함께 산책했다. 젊은 시절의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존재 자체가 따뜻한 위로와 편안함을 주는 관계였다.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한 낡은 책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하고 정겹게 다가왔다. 나는 그녀에게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아내는 조용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평생을 헌신적으로 내조했고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나는 아내에게 감사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슬픔은 아련한 그리움으로 변해갔다. 나는 미숙에게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그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미숙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질투 대신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만식 씨는 좋은 남편이셨군요. 아내분도 만식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거예요. 미숙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해심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미숙 역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남편은 사업가였는데 일 때문에 늘 바빴다고 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것이 멋있어 보였지만 결혼 후에는 외로움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려 주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들었던 시기, 홀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 있었지만 이미 오래된 상처처럼 아물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겪었던 고독과 상실감,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서로의 외로움에 공감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낯선 설렘은 이제 편안함과 익숙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젊은 시절 자주 가던 낡은 다방 앞에서 만났다. 다방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커피 향과 함께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실내가 우리를 맞았다. 낡은 LP판에서는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미숙이 문득 조용히 말했다. 만식 씨, 그때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이미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이었다. 부모님의 반대와 나의 비겁함.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는 듯 했다. 그때 만식 씨 부모님이 반대하셨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만식 씨가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저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렇게 떠났나요? 미숙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과 원망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비겁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나의 비겁함이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나는 다시 한번 죄책감을 느꼈다. 미숙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내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미숙은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주름졌지만 따뜻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빛은 나를 이해하는 듯했다. 하지만 만식 씨, 사실은 저도 그때 만식 씨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미숙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만식 씨가 저에게 청혼했던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만식 씨와 함께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저희 집으로 만식 씨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어머니가 미숙의 집에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저에게 만식 씨가 서울로 유학 온 것이 집안의 모든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만식 씨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제가 만식 씨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고요. 만식 씨가 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저희 집안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식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너를 위해 떠날 것이다. 그것이 만식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니 이해해 달라고요. 미숙의 이야기에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나는 어머니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머니가 직접 미숙을 찾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머니는 내게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미숙이와는 헤어져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뿐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리고 미숙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려왔다. 동시에 그녀에게도
나만큼이나 아픔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래서 저는 만식 씨가 저를 떠난 것이 만식 씨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식 씨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아서 저도 그저 받아들였죠. 만식 씨가 저에게 한마디라도 했다면 제가 달려가서 붙잡았을 텐데 미숙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숙과 나 사이의 오해의 실타래가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오해했고 서로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희생했던 것이다. 세월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 우리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었다. 미숙 씨,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우리 둘 다 너무 많은 시간을 돌아서 왔군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아쉬움은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의 낡은 사랑은 마치 겨울을 이겨낸 나무처럼 이제 막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치 얼어붙었던 샘물이 녹아 흐르듯 내 감정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오해의 실타래가 풀린 후 미숙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편안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대신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나갈 새로운 가능성에 설렜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나무처럼 내 마음속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들이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 숙성된 와인처럼 깊은 풍미와 함께 잔잔한 온기를 전해주는 사랑이었다. 우리는 매일 만났다. 아침 일찍 산에 오르는 나의 습관은 여전했지만 하산 후에는 미숙을 만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때로는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고르기도 했다. 미숙은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을 좋아했다. 주름진 손으로 상인의 팔을 잡고 능청스럽게 값을 깎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베테랑 주부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옆에서 말없이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어주었다. 왁자지껄한 시장 풍경 속에서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노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하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였다. 미숙은 요리를 잘했다. 뚝딱뚝딱 손을 움직여 맛있는 반찬들을 만들어냈다. 나는 서툰 솜씨로 옆에서 야채를 다듬거나 설거지를 도왔다. 그녀가 만들어준 된장찌개는 아내가 해주던 맛과는 달랐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우리는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 이야기, 그리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텅 비어 있던 내 식탁이 미숙의 존재로 인해 다시 온기로 가득 찼다. 어느 날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식 씨, 우리 이 나이에 너무 주책인가요?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떠올라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진심으로 웃음이 나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 씨,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내 말에 미숙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나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나이에 다시 느끼는 풋풋한 설렘과 수줍음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스러웠고 서로의 감정을 소중하게 다루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었다. 우리는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인 날, 우리는 유명한 단풍 명소를 찾았다. 울긋불긋 물든 산을 오르며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삐걱거리는 무릎 때문에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정상에 오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미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내 품에 기댄 채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만식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다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숙 씨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또 다른 숙제였다. 내 아들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미숙을 직접 만나보고 나서는 그녀의 따뜻함과 배려심에 반한 듯했다. 아버지, 미숙 이모님과 함께 있으면 아버지가 훨씬 젊어 보이세요. 막내 아들의 말에 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았다. 미숙의 자녀는 없었기에 그녀는 내 아들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주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의 가족은 미숙의 존재로 인해 더욱 풍성해졌다. 하지만 가끔은 외부의 시선 때문에 어색함을 느끼기도 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을 때, 젊은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속닥거림이 느껴질 때면 우리는 괜히 쑥스러워졌다. 미숙은 얼굴을 붉히며 내 손을 놓으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괜찮아요. 미숙 씨,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내 말에 미숙은 나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니 나는 덩달아 행복해졌다. 젊은 시절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행복뿐이었다. 늦은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숙 씨, 잘 주무세요. 짧은 인사에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답했다. 만식 씨도요. 내일 봐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낡은 일상은 미숙의 존재로 인해 매일매일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봄날. 그 봄날은 따뜻하고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미숙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삶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텅 비어 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는 듯했다. 매일 아침 산에 오르는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지만 이제는 하산 후 미숙을 만날 생각에 더욱 설렜다. 우리는 공원을 걷고 함께 요리하며 때로는 그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분명 달랐다. 뜨거운 열정보다는 깊은 이해와 편안함, 그리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오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만식 씨, 제가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게 하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수줍었지만 눈빛은 반짝였다. 작고 아늑한 전통 찻집을 여는 거요. 예쁜 닭이들을 놓고 직접 만든 떡과 한과를 팔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나는 미숙의 꿈을 듣는 순간 잊고 지냈던 내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평생을 몫으로 살았다. 비록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나무를 다루는 일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아내와 결혼한 후에는 목수 일을 그만두고 안정적인 직장을 택했지만 내 손은 언제나 나무의 온기를 그리워했다. 미숙 씨,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만식 씨가요. 네, 제가 젊었을 때 목수 일을 좀 했습니다. 미숙 씨 찻집, 제가 직접 꾸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제안에 미숙은 감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만식 씨,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을요? 미숙 씨,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망치와 톱을 잡고 싶었어요. 미숙 씨 덕분에 제 꿈도 다시 찾게 된 거네요. 그날부터 우리는 찻집 준비에 돌입했다. 미숙은 이미 머릿속에 찻집의 그림을 그려놓은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찻집의 분위기, 닭이들의 배치, 메뉴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나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잊고 지냈던 설계와 목공 지식을 하나씩 되살려냈다. 우리는 함께 낡은 건물을 빌려 찻집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찻집으로 출근했다. 나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망치와 톱을 들었다. 미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의 옆에서 잔심부름을 하거나 직접 인테리어 소품을 고르는 일을 맡았다. 우리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열정적으로 작업했다. 낡은 벽을 허물고 새로운 벽을 세우고 창문을 달고 바닥을 깔았다. 삐걱거리는 무릎과 시큰거리는 허리 통증도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특히 찻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닭이장 두어 지창과 좌식 테이블은 내가 직접 만들기로 했다. 나는 며칠 밤낮으로 작업실에 틀어박혀 나무를 다듬고 깎았다. 나무의 결을 살려 섬세하게 조각하고 정교하게 짜맞췄다. 미숙은 가끔 작업실에 들러 내가 만든 가구들을 쓰다듬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만식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재능을 숨기고 계셨다니. 그녀의 칭찬은 내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잡은 망치와 톱은 내 손에 착 감기는 듯했다. 나무의 향기가 작업실을 가득 채웠고 나는 그 향기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내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물론 쉬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찻집 인테리어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다. 나는 실용성을 중시했고 미숙은 미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만식 씨, 이 기둥은 좀 더 곡선으로 빼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운치 있어 보이죠. 미숙 씨, 그렇게 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이죠.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결국 합의점을 찾아냈다. 다툼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에게 맞춰가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찻집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 조금씩 완성되어 갔다. 낡고 허름했던 공간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전통 찻집으로 변모했다. 내가 직접 만든 닭이장은 은은한 나무 향기를 풍겼고 좌식 테이블은 편안한 휴식을 제공했다. 미숙은 찻잔과 닭이들을 정성껏 진열하고
직접 담근 효소와 절편, 한과를 준비했다. 우리는 찻집의 이름을 들꽃 피는 찻집이라고 지었다.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강인하게 피어나는 우리의 사랑과 꿈을 담은 이름이었다. 개업을 하루 앞둔 날 밤, 우리는 찻집에 둘러앉아 완공된 공간을 바라보았다. 은은한 조명 아래 찻집은 따뜻하고 아늑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미숙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개는 잔잔한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만식 씨, 정말 고마워요. 만식 씨가 아니었다면 제 꿈은 평생 꿈으로만 남았을 거예요. 나는 미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숙 씨 덕분에 저도 잊고 지냈던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공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준 것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70이 넘은 나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열정을 되찾았다. 젊은이들처럼 거창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찻집을 통해 서로의 꿈을 이루고 함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었다. 어두웠던 내 삶에 미숙은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빛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통해 나 또한 아직 피어날 수 있는 들꽃임을 깨달았다. 마침내 들꽃 피는 찻집이 문을 열었다. 개업날, 찻집 앞에는 이 교수님과 내 아들들, 그리고 미숙의 오랜 친구들이 모여 작은 축하잔치를 열었다. 낡은 현수막에는 들꽃처럼 피어나는 이야기, 들꽃 피는 찻집이라는 글귀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써내려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미숙과 함께 손님들을 맞았다. 따뜻한 차 향기가 찻집 안을 가득 채웠고 손님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첫 손님은 이 교수님이었다. 그는 직접 만든 떡을 맛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미숙 씨, 이 떡 맛이 일품이군요. 만식 씨, 이런 보물을 숨기고 있었다니. 이 교수님은 여전히 농담을 던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내 아들들은 미숙이 손수 끓여준 대추차를 마시며 미숙 이모님, 정말 맛있어요 라고 외쳤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다. 찻집은 매일매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미숙은 손님들에게 직접 차를 내주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정겨운 이야기를 건넸다. 그녀의 다정함에 사람들은 찻집에 머무는 시간을 더욱 편안하게 느꼈다. 나는 찻집 한편에 앉아 나무를 다듬거나 고장난 의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 손님들은 내가 만든 다기장과 테이블을 보며 감탄했고 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내심 뿌듯했다. 때로는 미숙과 함께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다. 외로운 노인들의 하소연, 젊은이들의 고민, 가족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사연들이 들꽃 피는 찻집 안에서 꽃처럼 피어났다. 미숙은 특히 이야기가 있는 차회를 진행했다. 매주 한 번 찻집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처음에는 서먹해하던 사람들도 미숙의 따뜻한 진행과 내 진심 어린 경청에 마음을 열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 빛깔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하루는 한 중년 여성이 찻집을 찾아와 차를 마시다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슬픔에 잠겨 살았다고 했다. 사장님, 이 찻집에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치 돌아가신 남편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미숙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위로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내주었다. 우리가 만든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치유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에 나는 깊은 보람을 느꼈다. 치유의 공원의 작은 한 조각이 된 우리의 찻집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는 공간이 되어갔다. 찻집 운영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며 서로에게 더욱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미숙의 손을 잡을 때마다 70이 넘은 나의 인생에 이렇게나 따뜻하고 소중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우리는 때때로 옛 사진첩을 꺼내보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되새겼다. 흑백 사진 속 앳된 얼굴에 나와 미숙은 지금의 주름진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만 우리의 눈빛은 여전히 서로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찻집 문을 닫고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우리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미숙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내 손에 익숙하게 착 감겼다. 만식 씨, 제 인생의 만식 씨가 다시 나타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미숙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숙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텅 빈 집에서 외롭게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었을 거예요. 미숙 씨는 제 삶의 두 번째 봄날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난,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낸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우리의 몸은 늙고 약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따뜻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통해 깨달았다. 들꽃 피는 찻집은 오늘도 불을 밝혔다. 찻집 안에는 따뜻한 차 향기와 함께 사람들의 이야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70이 넘은 나이에 우연히 주운 지갑 하나로 다시 만난 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노을이 지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우리의 발걸음은 비록 느렸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 어떤 길보다도 굳건하고 아름다웠다.